사람들이 속궁합 하잖아요. 네. 이 속궁합이 대체 뭘까요? 속궁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궁합이 뭡니까? 잘 맞는다 아닙니까? 근데 성관계를 할 때 잘 맞는다. 이게 속궁합이죠. 그런데 잘 맞는다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너와 내가 성관계를 했을 때 속궁합이 좋다. 이건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요, 둘 다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신체적인 걸 볼 때 남성의 성기 사이즈가 너무 작아. 근데 여성의 성기 사이즈가 커. 그럼 신체적으로 안 맞죠. 둘 중에 한 명은 좀 심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성은 신체 사이즈가 좀 작은데 남성 신체 사이즈가 너무 커. 둘 중에 한 명은 또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성관계는요, 부부끼리 하는 놀이예요. 연인끼리 하는 놀이고 다른 사람이랑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부부끼리만 할 수 있는 놀이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랑 나랑 그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면,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면 또 속궁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속궁합은요,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좀 첨언을 좀 드리면, 사람들의 애착 패턴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성관계를 어떻게 할지 대충 유추가 돼요. 일방적인 애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기만 하는 사람. 그러면 자기 만족은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만족을 위해서만 애를 써. 그리고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침대에 있어도 대자로 딱 누워서 네가 알아서 나를 만족시켜봐, 이런 자세로 성관계를 해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한쪽은 주기만 하는 걸 좋아하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걸 좋아해. 그럼 또 천상의 궁합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야만 궁합이 좋은 궁합이다는 없고, 서로 잘 맞추고 서로 잘 맞는, 그 음향이 잘 맞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잘 만나면 굉장히 점차게 즐거워지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러면은 이제 속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가 이렇게 속궁합이 잘 맞는 여자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속궁합이 잘 맞으면은요, 일단 다정해져요. 일단은 전날 밤에 쌀쌀했던 그 남편이 밤에 아내와 잠을 잤는데 속궁합이 너무 좋았어. 행복했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여보 잘 잤어? 하면서 얼굴에다 뽀뽀를 해준다든가 너무 다정해져요. 목소리가 일단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아내분들 그런 이야기 하세요. 부부 상담할 때요, 남편 비난을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평소에 그렇게 쌀쌀맞던 사람이 잠자리 하고서만 나한테 잘해줘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아내분들이 남편 성격을 오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장점을 왜곡하시는 겁니다. 남편분과 속궁합이 잘 맞아서 남편이 다정하게 변한 거예요. 근데 아내분들은 이제 남편을 오해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내가 잠자리를 해주니까 저렇게 잘해주네. 아우 나쁜 사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말들을 하죠. 이제 평소에는 그냥 여보 이렇게 불렀는데 갑자기 자기야 막 이런다든가, 갑자기 막 어리광을 부린다든가, 호칭이 바뀐다든가, 카톡을 보냈을 때 하트가 뿅뿅 날라온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그라드는 말을 하면 항상 붙는 말이 사랑해죠. 자기야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런 말. 나 당신만 너무 행복해, 이런 얘기들.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여자에게 돈과 시간을 좀 많이 씁니다. 내 아내에게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성관계를 하고 나면은 다음날 남편이 좀 일찍 들어오더라. 그래서 나랑 여가 시간을 잘 보내주더라. 여성분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잠자리가 좋았던 그 다음날은 남편이 좀 귀가시간이 좀 빨라집니다. 그리고 귀가시간이 늦더라도 여보 나 미안해 늦을 것 같아, 이렇게 양해를 구하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의 태도가 변하고, 이거는 근데 굳이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쵸.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내 남자와 내가 속궁합이 잘 맞는지 또는 잘 안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여성들의 심리는 뭘까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 확인하고 싶은 심리는 뭘까요? 내 남자에게 좋은 여자이고 싶어서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 내 남자, 내 남편이든 내 애인이든 내 남자에게 좋은 여자로 보이고 싶다. 가능한 속궁합이 잘 맞는 여자, 그리고 성관계에서도 만족스러운 여자로 인식되고 싶다를 확인하고 싶은 심리 때문인데, 근데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내 남자와 관계를 하는 것이, 또는 그 성관계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관계를 맺는 것들이 애착감을 느끼고 더 발전을 하는 목적에서 속궁합이 잘 맞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속궁합을 꼭 맞춰야 한다고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게 강박이거든요. 속궁합을 꼭 맞춰야 된다는 집착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망가지는 겁니다. 특히 남편이 외도를 한 이후에 아내분들이 성관계에 집착을 하면서 남편과의 속궁합을 맞추려고 무진 애를 쓰세요. 남편과의 속궁합을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무진 애를 쓰시는데, 그건 사실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관계는 노는 행위입니다.
침대 위에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편과의 속궁합을 어떻게든 맞춰야 돼. 그러면 그때는 노는 게 아니라 일이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요, 밥을 먹어도 내가 배고파서 그냥 아 맛있네 이렇게 먹으면 그냥 먹는 거야. 근데 밥을 일로 먹어.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게임도요, 그냥 나 스트레스 풀려고 전자오락 이렇게 하면은 재밌는데 일이야. 나 스코어가 얼마 이상 안 나오면은 난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섹스를 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궁합을 맞춰야 된다는 그 집착이 놀이가 아니라 일로 바꿉니다. 잠자리를. 그럼 나의 만족도는 당연히 떨어지죠. 내 만족도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남편의 만족도도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노는 사람이 노는 건데 저쪽에서 재미없이 억지로 해. 야, 너 야구 좋아하지? 내가 억지로도 야구 해줄게. 난 놀라고 야구하는데 저쪽에서 억지로 해주고 있어. 그거 재밌어요? 아니, 재미없어요. 내가 일이 되면 상대방도 일이 돼버려서 안 하고 싶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속궁합을 맞추려고 집착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 내가 집착을 하는 만큼요, 남편의 성적 불만족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내 남자가 성적으로 만족했나? 그러지 못했나? 만족 안 했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그러고 잠자리를 합니까? 눈치 봐가면서 그것도 일이잖아요. 재미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아내분들이 저기 오셔가지고, 특히 이제 남편 외도를 겪은 이후에 아내분들이 오셔서 남편과의 잠자리를 상담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남편이 발기가 옛날에 잘 된 것 같은데 지금 섹스를 하다 발기가 죽습니다. 남편이 옛날에 지루증이 아닌데 좀 지루증이 생겼어요. 갑자기 저랑 잠자리를 하다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조루가 생겼어요. 또는 잠자리 행위를 기피하다든가 어떤 특정 잠자리 행위를 기피해요. 체위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애무를 해주려고 하는데 남편이 애무를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걸 기피해요. 선생님 왜 그러죠? 그러면서 남편의 잠자리 만족도에 집착을 하셔요. 그건 강박이에요. 아내분이 그렇게 강박으로 일로 덤비는데 섹스가 재밌냐고. 남편이 재미가 없으니까 발기가 잘 안 돼. 없던 조루증이나 지루증이 생겨. 또는 애무도 하지마 귀찮아. 너는 잠자리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분은 또 아내분 나름대로 또 강박이 생기니까 잠자리 만족도에 대한 두려움이 막 커지면서 우리 남편이 잠자리를 만족 안 했으면 어떡하지? 나보다 상간녀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불안감으로 섹스를 하는 거죠. 섹스는 놀이인데 불안감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남편과의 잠자리 만족도에 집착하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외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내가 이 남자와 속궁합을 어떻게든 내가 무조건 잘 맞춰야 되는 강박을 갖고 있으면 섹스가 일이 되고 재미없어지고 나 또한 재미없고 상대방도 재미없고, 그러면 어떤 불안감이 커져요? 내 남자가 나한테 만족 못하겠네? 이런 불안감이 커지죠. 그러면 또 같이 2차적으로 발생한 세컨더리 피어가 올라오는 거예요. 2차적인 불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외도의 두려움이에요. 내 남자가 또 나가서 다른 여자랑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나랑 만족 못했으니까 다른 여자랑 하겠지? 근데 이 두려움은요, 진짜 바람을 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방어기제 중에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 방어기제가 있어요. 투사적 동일시는 뭐냐면요, 일종의 반복 강박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두려움을 확인하려고 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이 바람 피는 걸 두려워해.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게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람이 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이상한 형태의 행동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 아내분들 스스로 자각을 못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CCTV로 찍어놔도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진짜 이렇게 행동했어?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성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뭐 구타를 하거나 또는 어머니를 많이 때리신 분이야. 그럼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겠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결혼해서 그게 폭력이 두려우니까 남편한테 폭력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자각을 못하다가 언제 그걸 깨달냐면 아이들이 얘기해줘서. 아이들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꾸 싸움을 걸어. 엄마가 자꾸 폭력을 불러. 때려봐 이러는데 아빠가 자꾸 화를 내지. 그때서야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상담에 오시는 거죠. 제가 이상합니다. 남편한테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남편을 자꾸 화나게 만들어요. 전 왜 그러죠? 그 보면 어릴 때 그 만들어진 폭력에 대한 두려움. 그걸 다시 폭력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외도로 그대로 이어지면 외도에 대한 두려움이 외도를 나도 모르게 유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잠자리는요 그냥 놀이에요. 그죠?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그냥 놀이에요.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 그래서 내가 즐겁고 상대방이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특정한 행위를 잘한다, 상대방의 만족도가 어때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그게 최고예요. 아무리 야동 배우가 오더라도 나랑 하는 거 재미없어 하면요 남자들은 그 여자랑 안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조금은 서투르지만, 조금은 미숙하지만 나랑 하는 걸 너무 재밌어하는 여자야. 그러면 그 여자와는 계속 하고 싶어지는 거죠. 나랑 노는 걸 즐거워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첫째, 내 남자를 사랑하십시오. 일단 내 남자를 사랑해야 같이 놀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내 남자와 노는 걸 좋아하십시오. 그럼 침대에서도 자연스럽게 잘 놀게 됩니다. 오늘도 명쾌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